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서구 검단구 분구가 되면 관공서. 형님, 누님, 아우님들, 검단구에 새로 들어서는 관공서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 검단구 분구되는 게 올해 말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검단구에 결정되는 게 많네요. 5호선 노선도 결정된다 그러고 GTX 노선도 결정된다 그러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한다 그러죠. 그리고 검단구가 분구가 되냐 안 되냐도 올해 12월 달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검단구청, 검단경찰서. 구청 부지는 있고 검단경찰서 신설이 확정인데 어디로 들어설지. 검단 소방서 옆에 검단 경찰서 부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우체국하고 모여있네요. 구청 부지는 어디죠? 검단 구청 부지. 여기가 백삼역이고요. 요 호수공원, 저 RC7 커넬 컴플렉스, 그 다음에 박물관 도서관 바로 옆에 여기 구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검단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구청 자리가 여기 옆에 없네요. 뭐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일하실 계획 1년에 몇 번이나 가신다고. 부지는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동사무소 가까우면 되죠. 뭐 구청 별로 갈 일이 없던데 저도. 이제 확인. 구청 백삼역이랑 엄청 가까운데 인천 1호선도 들어오고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 이 백삼역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 인천 1호선이 백삼역 지나가잖아요. 거기다가 인천 2호선이 또 이렇게 환승돼요. 거기다가 옆에 구청 있죠. 저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여기 다 몰려있죠. 거기다가 여기 호수공원도 있고 그 복합상업시설 코넬 콤플렉스도 검단 신도시에서 제일 크게 들어서요. 그리고 여기 대학병원 부지 있고 여기 종합병원 102역 종합병원 있고 여기 복합체육관 있고 이 좋은 시설이 여기 쫙 몰려있는 것 같아요. U자형 공원도 이렇게 쾌적하게 돼 있고 백삼역이 발전이 제일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공항철도 9호선 직결 고속화 사업. 공항철도 9호선 직결이란 두 개의 노선이 김포공항에서 합쳐지면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한 번에 가는 장거리 노선이다. 장점. 인천 시민이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다. 차량 증차로 혼잡률 개선할 수 있다. 증차 후 고속화 사업으로 빠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링크도 달아주셨는데요. 인천 국제공항에서 공항철도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쭉 가다가 여기서 9호선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공항철도가 그냥 쭉 갑니다. 쭉 가가지고 강남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버립니다. 그냥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래서 계속 쭉 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리해져. 내려서 환승하고 어쩌고 그러면 거기서 시간 다 뺏기는데 공항에서 그냥 안 갈아타고 쭉 강남까지 가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러면 강남 사시는 분들은 어떤가? 강남 사시는 분들도 어떤 때는 그 공항 가는 버스들 보면은 그 여행 가방이 크면은 안 실어줘요. 안 태워줍니다. 예. 그래서 막 애먹는 거 저도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많이 봤는데 그거 실갱이할 필요 없이 뭐 차 끌고 뭐 고속도로 타고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강남에서 캐리어 끌고 전철 딱 탔다가 환승도 없이 그냥 공항까지 직통으로 쫙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9호선 직결이 별거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환승도 없이 그냥 쭉 이렇게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동안에 책 볼 수도 있고 핸드폰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서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가면은 진짜 편할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공철 라인이 아무리 봐도 답인 듯 합니다. 여기는 청라인데요. 청라에서 프랜카드를 붙였네요. 서울 9호선 급행, 청라국제도시역 확정, 청라에서 여의도 33분, 청라에서 강남 49분. 최고단양,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이게 인천공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그 인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공항이랑 서울로 가는 이 노선이 자꾸 생겨요. 자꾸 생기니까 좋아지는 게 여기 인천공항 옆에 있는 청라국제도시가 점점 좋아지고요. 그 청라국제도시 GTX 얘기도 없다가 인천공항 때문에 이제 GTX-D도 뭐 들어선다 만다 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공항철도 바로 옆에 있는 검단 신도시도 특혜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혜택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청라 신도시랑 검단 신도시는 인천공항 때문에 앞으로 혜택을 점점 더 많이 볼 거라고 봅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제일 4차 곧 P 5천 이상 붙을 듯. 제일 4차는 검단 신도시 제일 풍경채 4차 며칠 전에 분양한 곳인데요. 여기 당첨되신 분이 올리신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계속 오르니 P 5천도 꿈이 아니지요. 팩트, 대한민국 역사상 진리, 분양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는 심리가 많이 좌우하는데요. 이 무주택자는 보면은 이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주택자, 월세나 전세 사는 분들은 집값이 폭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뉴스가 나오면 폭락 얘기가 나오면 그것만 그냥 귀담아서 듣죠. 무주택자는.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주택자 이상은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집값 앞으로 올라가고 분양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만 듣습니다. 유주택자들은.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고만 믿습니다. 무주택자는 떨어진다고만 믿습니다. 근데 무주택자가 분양에서 당첨이 돼가지고 1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 폭락론자에서 폭등론자로 바뀝니다. 지금 조건은 요때랑 똑같은데 갑자기 폭등론자로 바뀝니다. 왜냐? 집값이 폭락할 거면 집을 뭐로 삽니까? 안 사지.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심리가 그래서 투자할 때는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검단 신도시는 지금 만약에 분양 당첨돼서 들어가면은 올해 산다면은 뭐 5천이 아니라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오를 거예요. 검단 신도시는 워낙 인구도 많고 인프라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더 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인천 1호선 있으면 101, 102, 103역 여기 역세권을 대장단지로 해서 오르겠죠. 근데 이제 제풍 4차는 좀 떨어졌어요. 여기랑 여기 검단 신도시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골복인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102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근데 여기 인천 2호선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불로역이 생겨요. 불로역에 가까이 있어서 여기 역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나봐야 하는 거죠. 불로역 생겨서 이렇게 고향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때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인천 2호선이 언제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지나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교통 생각 안 하면은 여기 산 있고 학교 있고 공원도 쫙 좋게 돼 있고 그래서 사는 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거주의 시기는
쾌적하고 학교 가깝고 공원도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산책로도 돼 있고 그래서 실거주에게는 좋은데 그래도 교통이 좋아야지 이게 팔 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로역이 생기면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마피 5천 심해요. 헐 마피가 어디 있어요? 입주장 전에 전매 가능 실거주도 없는데 입주장 때 최소 한 장입니다. 잘 가지고 계세요. 5호선 인천 아니던 김포 아니던 발표 순간 역세권이니 숨은 보석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푸하하 제일 4차가 역세권 웃자고 하는 소리죠. 아 진짜 용산 똘똘이 안 끼는 데가 없네. 글쎄 한 10년 후 여기가 역세권이 될 거고 피가 붙는다면 다른 곳도 다 역세권 될 거고 피는 2장 이상 붙을 겁니다. 직접 임장 가보시면 답 나오는 입지요. 검신 1, 2, 3단계 전체적으로 한번 가보셨는지요? 5호선이 아직 미정이지만 김포든 인천이든 어디를 발표될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임장이 아니라 500번 넘게 가본 사람입니다. 또한 실거주 없는 단지랑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몇 개인지도 알고나 글을 쓰세요. 실거주하면서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란 기본적인 걸 모르니 뭐라 말을 해야 할까요? 검시는 이제 비과세 풀리는 단지들이 내년부터 많아집니다. 비과세 단지들 실거래가는 알고들 얘기하는지요. 뭐가 좋아요 4차? 산 아래 주변 낙후된 구축이고 역도 없는 곳인걸요? 안 사요. 제풍 4차 괜찮은 단지죠. 칸타빌이 신의 한수. 칸타빌 좋죠. 거래도 활발하고 기본 4천부터 스타트 하더군요. 칸타빌이 여기 검단 신도시 102억인데 여기 신도시가 쫙 이렇게 들어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원도시가 있어요. 원도심 있는데 여기에 칸타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미분양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었는데 올해 갑자기 분양가가 막 다 오르면서 여기가 갑자기 입지가 좋아졌어요. 분양가가 막 저 84가 막 5억 8천까지 가니까 갑자기 여기가 저기 싸졌어요. 비싸졌었는데 그래가지고 역세권이고요. 그래서 이게 완판이 금방 됐습니다. 근데 벌써 거래도 활발하고 기본 4천부터 피가 붙는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입지는 일단은 여기 가까워야 돼요. 여기 역세권 500m 반경 500m 역세권. 이게 저 부동산 초보자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여기서 반경 500m 안을 역세권이라고 하죠. 투자는 칸타빌이 굿인 듯. 비역세권은 투자의 신중이. 100일 역세권 지역만 해도 비역세와 역세권은 2억 차이 납니다. 본인들 구매 아니라고 어떻게든 집을 사게 선동하네. 입지가 좋나 주변 환경이 좋나 여기 있기란가. 본인들은 안 사면서 그냥 검신 완판에만 목숨 걸어서 선동질이네. 이 양반 나 여기 분양 넣었어. 넌 그냥 CRS 타고 가라. 여기 올 돈 있고 아무데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네. 난 호반 1차에 있어서 괜찮아요. 입지 보는 눈이 없거나 업자인 듯. 제풍 4차 대형 타입 탐나긴 하던데 구조 좋더라고요. 이 제일 풍경채가 대형 타입 잘 짓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저도 모델하우스 가봤는데 멋있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왜들 이렇게 분양한 지 며칠 됐다고. 제풍 4차 대부분 거주 목적이거나 아파트 일치의 소유자입니다. 신축으로 갈아타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이들 놀이도 아니고 그만합시다. 제가 이 부동산 카페에서 이 댓글을 좋아하는 게 댓글을 읽다 보면 이 모르던 소식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입장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그것도 이렇게 듣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되게 좋다, 어떤 분은 나쁘다,
어떤 분은 보통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댓글을 좋아합니다. 저는. 저 역시 갈아타는 입장입니다. 1주택 대형 갈아타기 갑니다. 대한민국 이제껏 고성장 인구 폭발 시대였는데 저성장 인구 감소 초고령 사이에 접어들었네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이라서 걱정은 됩니다. 이제부터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본인 노후나 잘 챙기시지요. 대한민국 인구수까지 걱정하시면서 하시면 불면증 생길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되면 수도권으로 더 많이 몰려듭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불안하죠. 순살자의 물이 흐르지요. 롯데 통뼈 치킨. 뭐 그리 드라마틱하게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손해는 안 볼 듯. 불로역 확정나면 더 좋은 거고 다주택자 갈아타기용으로는 괜찮음. 분양가도 지금 사는 집 전세 주고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을 정도. 여기 먹물 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긍정의 마인드. 호호. 검단 신도시는 다 좋습니다. 붕어빵 값도 매년 올라요. 와, 붕어빵 옛날에 싸게 파는 데는 5개에 1,000원에 파는 데도 봤는데 지금은 3개 2,000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럼 벌써 몇 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 이렇게 지나가다가 추우면은 그 1,000원어치 사가지고 나눠 먹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완판도 안 된 시점에 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정당 계약 이후 자녀 세대 발생 시 선택받지 못한 제풍 3차 중흥 광탈자들 대거 유입 예상해 봅니다. 제풍 3차랑 중흥은 좀 경쟁률 셀 것 같아요. 자리도 좋고. 분양가가 계속 오르진 않습니다. 분양가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비용이 땅값이에요. 부동산 경기 하락하면 땅값도 내려가고 분양가도 내려갑니다. 땅값보다 건축비가 더 나갑니다. 분상제는 저렴하게 받은 거라서 그나마 이 가격이죠. 제풍 4차 분양가를 올려주셨는데요. 84A가 5억 4,900, 5억 5천 꼴이네요. 그리고 84B가 5억 4,100, 84C가 5억 3,600. 그러면 5억 3,600, 아까 5억 4,900, 5억 4,900이면은, 와, 제가 작년에 9구인데 최고 비싼 층 로얄층 됐거든요. 근데 5억 3,800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비싸네요. 84가. 그래서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2 15층 이상이 6억 8,500. 그러면 유상옵션 해고 하면 7억 넘어간다는 건데, 어우, 장난이 아닙니다. 올해 제가 청약을 하려면은 되게 망설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 주식 계좌가 며칠 전에 8억 돌파했는데, 이거 저 110을 만약에 84는 제가 안 됩니다. 1주택이라 안 되고 110이 만약에 당첨됐다 그러면 6억 8,500, 그럼 7억이 날아가는 건데 110B는 6억 8,800이네요. 6억 8,800이면은 유상옵션 한 3천 하면은 7억 2천 정도 되는데 이거 주식계좌 다 털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좀 망설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저기 주식으로 10억 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1년에 10%면 1억씩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모아가지고 청약하려고 그랬는데 엉겹결에 해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 돼가지고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식구들 좋아하는 거 보니까 잘했다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우리나라 평균 그 가구당 재산이 한 5억 정도 된다고 며칠 전에 통계청에 나왔거든요. 근데 5억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저 비싼 아파트들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나머지는 다 빚인 것 같습니다. 빚.